무당이 노래방에 오더니 방에서 노는 귀신이 있다고 말했다. 제가 일을 하던 곳은 지하 1층과 지상 4층, 5층으로 총 3개 층을 사용하는 규모가 꽤 큰 곳이었습니다. 뭐 흔히들 아시다시피 귀신은 시끄러운 곳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한다 등의 얘기가 있잖아요.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가볍게 얘기 하나를 해드리자면 대개 노래타운들은 손님이 많은 주말을 제외하면 카운터와 가장 가까운 1번 방을 되도록 비워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노래타운이 보통 오픈을 5시쯤에 해서 다음날 9시나 10시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평일엔 손님이 24시 이후면 대부분 빠져나가 2시경부터는 손님 유입이 뜸해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밤새우며 일하는 곳이다 보니 휴식 공간 확보 차원에서 1번 방을 많이 비워두고 들어가서 앉아있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했습니다. 저는 당시 입사하고 20시 출근에 다음날 8시 퇴근하는 시간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다른 애들도 대부분 제 출근 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 정도였으니 퇴근하고 대부분 1번 방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거나 술을 먹거나 했습니다. 이를 경험했던 그날은 평일임에도 유난히 손님이 새벽에 많이 찾아와서 4층 1번 방까지 손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퇴근한 저와 다른 애들은 앉아서 수다 떨 곳을 찾고 있었는데 5층 1번 방이 생각나더라고요. 5층은 웬만큼 바쁘지 않은 이상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만 오픈하는 층이었죠. 원래 5층도 지하 1층 지상 4층처럼 항시 오픈하여 영업을 했던 곳이었으나 평일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 5층을 오픈하면 주방 이모, 직원, 알바 등의 인건비까지 생각하면 유지하기가 좀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5층은 주말에만 오픈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고 평일에도 항시 영업하는 지하 1층, 지상 4층과는 달리 주말에만 오픈을 하다 보니 노래방 기계나 기타 장비에 노후화가 있습니다. 항상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니 관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별로 가고 싶진 않았지만 앉아서 담배 피우며 수다를 떨 곳이 마땅치 않으니 5층 1번 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들 일하는 거에 대해 힘든 점이나 짜증나는 진상 손님 얘기, 일상 얘기, 가수 얘기 등등 담배 피우며 서로 얘기를 하다가 30분인가 지났을 때 다들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노래타운 소파에 누워있거나 앉아있으면 잠이 오는 마법이 걸린 것처럼 잠이 쏟아졌었죠. 다들 졸려하니까 테이블에 엎드리거나 소파에 누워서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다들 잠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테이블에 엎드려서 잠에 들었는데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지 못할 일을 겪게 됩니다. 저희가 있는 5층 1번 방에서 얘기하던 애들도 그대로 저와 같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한순간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가위에 눌린 것이죠. 아, 이게 뭘까 싶어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던 중에 1번 방 문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가 스윽 하면서 방으로 들어오는 기척이었죠. 문 쪽으로 한쪽 팔을 베고 누워 있었기에 감고 있던 눈앞으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무섭기는 했는데 그게 뭘까 싶어 살짝 실눈을 떠서 보았습니다. 검은색 긴 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와 있고 옷은 검은 상복 같은 차림의 여자가 저희가 모두 자는 1번 방에서 계속 스윽하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생머리처럼 막 찰랑거리고 누가 봐도 머릿결이 좋다는 생각을 못할 만큼 뻣뻣했고 며칠을 감지 않은 듯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으로 들어와서 TV 앞에 갔다가 노래방 기계 앞에 갔다가 저희가 자는 테이블 쪽으로 왔다가 다시 문 쪽으로 가는 등의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자고 있던 저희를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쳐다보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엄청난 공포감에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감고 있는 눈 밖으로 뭔지 모를 그 무언가는 계속해서 방을 돌아다니며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찰나는 제가 있는 1번 방의 모든 게 작동을 멈춘 듯 행동을 멈춘 듯 고요했고 음산했습니다. 정체 모를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만한 스윽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귀신인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눈을 떠야 하나? 가위를 어떻게 풀지? 등의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스윽 소리가 1번 방 문 쪽으로 가더니 이내 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했고 아예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뭐지?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허흡하면서 몸이 움직여지기 시작했고 동시에 엎드린 상태에서 벌떡 몸을 일으켜 세워버렸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소름 돋는 건 테이블에 저와 같이 엎드려 자고 있던 애들.
소파에 누워서 자던 애들 모두 동시에 허흡하면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10초 정도 아무 말 없이 서로 숨을 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명이 고요를 깨고 얘기했습니다. 나 방금 이상한 거 봤어. 꿈인가 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자 방에 있던 다른 아이들 역시 나도 이상한 거 봤는데. 저는 애들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겪은 거랑 같은 거냐고. 그러자 하나같이 다들 엎드리거나 누운 채로 있었는데 가위에 눌리게 되었고 몸이 움직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여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방 안을 돌아다녔다. 저를 포함한 1번 방에 있던 모든 애들이 동시에 가위에 눌렸고 같은 것을 본 것이죠. 너무 소름이 돋아 나을 것 없이 방을 뛰쳐나와 4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일을 하면서 기이하거나 소름 돋는 경험을 몇 번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4층에서 내려와 모두가 겪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꿈 아니면 귀신이다로 얘기가 흘렀고 CCTV를 돌려 보자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꿈이 아닌 현실이었다면 누군가 방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겠냐라면서 말이죠. 지하사 5층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술집에는 항상 술에 취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도 하루에 적게는 4-5번 많게는 10번 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죽하면 경찰분이 아 또 여기야?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매장 측 과실이 아닌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 손님들끼리 분쟁이 나는 경우 증거 제출 용도로 CCTV는 항시 촬영 중이었습니다. 물론 방 안에는 없습니다. 복도, 카운터에만 있고 뒷문 정도에만 있었습니다. 아무튼 CCTV로 5층을 돌려봤습니다. 퇴근하고 애들이랑 같이 1번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이후에는 저희가 단체로 우르르 계단으로 내려가는 모습. 누군가가 들어온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날 이후 5층은 기피하는 장소일 순위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5층 관리하는 관리자로 제가 임명이 되어버린 건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금요일 오후 11시쯤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주 5일 근무 때문에 주말은 금, 토, 일 총 3일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금요일 늦은 저녁부터 노래타운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4층에 방이 총 18개 있었는데 그중 17개 정도가 모두 손님이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우리의 쉼터 1번 방에까지 손님이 차버려서 결국 5층을 오픈해야 했습니다. 5층을 오픈하면 그곳에서 손님을 받는 직원이 한 명 필요했었습니다. 물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제가 지원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5층 오픈부터 마감까지의 과정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또 그때 애들하고 놀려고 5층을 올라간 게 처음이었지. 일을 하기 위해 올라간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근속이 조금 긴 여직원이 무전기를 차고 5층 오픈을 하러 올라갔고 4층의 모든 방이 다 차버려 풀방이었기 때문에 5층으로도 손님을 한 팀, 2팀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팀 정도야 혼자서 할 수 있는데 3팀 이상부터는 혼자 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게 손님을 한 팀, 2팀 받다가 노래타운 관리하는 과장님이 저에게 무전기 차고 5층 한번 가자라고 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속으로는 아 진짜 저번에 겪은 일 얘기하고 과장님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싶은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기도 하고 갓 입사한 남자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겠습니까. 바로 네.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무전기를 찬 뒤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하나하나 밟으며 올라가는데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5층 계단 쪽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심호흡을 한번 하고 들어갔습니다. 예상외로 24시가 지나자 손님의 유입이 줄기 시작했고 4층에도 방이 하나씩 생겨났기에 5층은 4팀까지만 받고 마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일도 배울 겸 먼저 올라온 여직원 친구와 같이 마감까지 하게 되었어요. 노래타운이란 게 사실 손님 오면 신분증 검사 먼저 하고 방 안내하고 손님이 주문한다고 인터폰으로 카운터에 연락하면 받고서 방으로 가서 주문받고 기본 안주 세팅해주고 술 가져다주고 안주까지 가져다주면 사실상 손님이 추가 주문을 하기 전까지 할 게 없습니다. 게다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나 있으니 얼마나 한가로웠을까요? 먼저 올라온 친구는 저보다 나이는 적었으나 일을 같이 하며 꽤 친해졌었고 많이 친해지다 보니 오빠보다는 야라고 하거나 아니면 제 이름을 부르며 일했습니다. 총 4팀 중 2팀 정도 남았을 땐가 손님 나간 방은 다 치웠고 남은 손님들이 나가기 전까지 딱히 할 게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1번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서웠죠. 무서웠는데 혼자가 아니었고
노래 부르며 신나게 노는 손님들도 가까운 방에 있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손님들도 놀기 바쁜지 주문을 하지는 않았고 그냥 둘이 앉아서 담배 피우고 얘기하면서 시간 때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노래타운 방문 앞에 거울이 붙어 있어요. 손님들 왔다 갔다 거리면서 보라고 해둔 것도 있지만 일하는 직원들 표정 관리하라고 붙여놓은 작은 거울이 있습니다. 손거울 마냥 작지는 않고요.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크기 정도쯤 됩니다. 방문은 안으로 열리게 되어 있었고 1번 방은 카운터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문의 각도를 어느 정도 맞추면 카운터 쪽을 볼 수가 있어요. 좌측에 문이 있으면 우측엔 TV가 있고 그 앞에 테이블이랑 소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 각도를 맞춰두면 TV 앞쪽 소파에 앉은 사람이 문 앞에 붙은 거울을 통해 카운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직원 친구가 TV 쪽 소파에 앉았고 저는 그 친구 바로 앞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재떨이 하나 두고 담배 피우면서 핸드폰하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손님이라고 하길래 저는 벌떡 일어나서 카운터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카운터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잖아. 장난치지 마라. 진짜 뒤져. 아무도 없어. 아닌데 있었는데. 저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장난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앉아서 다시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카운터라고 하길래 다시 일어나서 카운터로 나갔어요. 이번에도 카운터는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장난치지 말라고. 아니, 장난이 아니라 저기 거울 있었다고. 거울을 가리키며 봤다고 말하는 친구에게 육두문자를 날리고 싶었는데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나랑 바꿔가며 제가 손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솔직히 별 생각 없었습니다. 1번 방에서 거위 눌렸던 기억도 전혀 나지 않았고 단순히 얘가 날 가지고 노나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같이 일하는 이 친구는 가위 사건 때 없었던 친구입니다. 얘기가 늦었네요. 아무튼 위치를 바꿔 앉은 상태에서 다시 핸드폰을 보며 힐끔힐끔 거울에 비치는 카운터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카운터만 덩그러니 거울에 비치고 있었고 핸드폰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거울을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누가 왔는지 아닌지 확인을 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그래서 핸드폰을 보던 눈을 돌려 문에 달린 작은 거울로 카운터를 보는 순간 저는 얼어버렸습니다. 얼어버렸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거울에 비치는 무언가를 본 순간 제 머릿속은 가위에 눌렸던 기억이 스멀스멀 피어나기 시작했고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공포감, 두려움. 제가 눈을 돌려본 거울 속 카운터 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무언가가 카운터 쪽에서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머리가 축 늘어진 것으로 봐서는 여자인데 그 모습이 가위에 눌리며 보았던 그것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등 뒤가 쭈뼛쭈뼛 소름이 돋으며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제 시선은 거울에 비친 그것에 고정되었습니다. 제발 제발 움직이지 마라. 고개 들지 마라. 이쪽으로 오지 마라.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무엇인지 모를 그것이 움직이고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며 이쪽으로 올 것 같아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 소리를 지르는 그 친구 덕에 제 몸은 소리를 내며 움직여졌습니다. 뭐하냐? 미쳤냐? 라며 절꾸짖는 친구 말을 무시한 채 그 친구가 하는 말은 들리지 않았고 몸은 소름이 계속 돋고 있었습니다. 다시 확인하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당시엔 진짜 너무 무서워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친구가 거울 타더니 거울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들려서 거울을 살짝 봤는데 별거 없는 텅 빈 카운터만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방을 뛰쳐나가 계단을 박차고 4층으로 뛰어내려가서 과장님한테 진짜 안 될 것 같다고 저 4층에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4층은 5층이랑 다르게 아직 손님도 많았고 직원들도 많았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안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5층은 다른 직원이 올라가서 마감까지 하고 내려왔고요. 물론 5층에 같이 있던 그 친구에게 제가 겪었던 일을 얘기했으나 돌아오는 건 미친 새끼 개소리하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1번 방에서 대화하는 내용은 사실 정확히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나지 않아 시간이 지나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기억하고 추리해냈던 내용입니다. 과장님한테도 겪었던 일을 얘기하니 너 이제 알았나? 5층 귀신 나와. 그래서 나도 잘 안 올라가.
5층은 주말에 오픈하기 때문에 주말 전날인 금요일에 1명 혹은 2명이 올라가서 전체 방을 돌며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고 노래방 기계, 마이크 등을 점검합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위에 일을 겪은 후 2달 정도 지난 시점이었을 겁니다. 사람이란 게 직접 겪을 때는 두렵고 무서워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저 그런 기억 정도로만 남게 되더라고요. 어김없이 시간은 흘러 금요일이 되었고 4층에서 일을 하다가 손님이 뜸해지고 한가해지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직원들은 밥을 먹고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매장 청소를 하고 주말 장사 준비를 합니다. 4층을 준비하면 5층도 해야겠죠. 주말 장사 준비는 5층은 별거 없어요. 수레에 수저, 젓가락 씻고 냅킨 챙기고 물티슈 무더기로 챙겨서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방마다 돌아다니며 미비된 것을 채우고 마이크 점검하고 5층은 유선 마이크였다 보니 마이크 선도 물티슈로 닦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과장님이 오늘 5층 가서 장사 준비 좀 하자. 저번 주말에 마감하면서 대부분 해놔서 오늘 할 거는 별로 없을 거야. 저에게 5층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돈 주는 사람이 까라면 까야죠. 알겠다고 대답한 뒤에 대충 필요한 물품 챙기고 무전기를 찬 후에 주방에 있는 작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5층은 주방 이모가 없기 때문에 4층 이모가 만들어주는 안주를 엘리베이터를 통해 5층으로 올려서 손님들한테 제공하고 그랬죠. 그 엘리베이터에 준비된 이것저것들 싣고 5층으로 보내두고 저는 계단을 통해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5층 계단 문을 열기 전까지 저는 제가 겪었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계단 문을 열었는데 절 반기는 칠흑 같은 어둠을 몸소 느낀 후에야 나 5층 무서워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려가서 얘기할까 싶었는데 사실 핑계대면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 고민했습니다. 잠시 계단 문을 닫은 후 담배에 불을 붙여 담배를 태우며 고민했습니다. 결론은 그냥 하자였습니다. 군대도 다녀왔었고 돈 받으면서 일하는 건데 괜히 미움받지 말자 판단했었어요. 마치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처럼 지금의 저는 당시의 저에게 제발 얘기하고 내려가, 아니 그냥 그만두자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다시 계단 문을 열고 칠흑 같은 어둠을 핸드폰 플래시에 의지한 채 불을 켜기 위해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층이 평일엔 아예 영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모든 불을 다 꺼둡니다. 진짜 어둡고 플래시 없이는 앞이 안 보여요. 게다가 제가 겪었던 일들이 떠오르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재빠르게 걸어 카운터 안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모조리 올려 5층에 불을 밝혔습니다. 불이 켜지니까 어느 정도 두려움은 좀 사그라들더라고요. 수레 하나 챙겨서 엘베에 태워 올렸던 물건들 전부 옮겨 싣고 1번 방부터 하나하나 돌기 시작했습니다. 4층은 카운터에서 노래도 틀고 직원들도 있고 화장실 간다고 왔다 갔다 거리는 손님들도 있고 4층 계단에서 담배 피우는 손님들이나 직원들도 있고 방마다 손님들 들어가서 노래 불러줘 치니 그곳은 무서울래야 무서울 수가 없는 곳인데 5층은 저 혼자 고요한 그곳에서 아무런 소리도 기척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 돌면서 룸체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들려오는 건 오로지 수레를 끄는 드르륵 소리뿐. 핸드폰으로 노래라도 틀었다면 조금 덜했을 텐데 저는 저 당시에 진짜 너무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 내 머릿속으로 공포감이 스멀스멀 들어왔습니다. 만약 내가 이 고요한 정막을 깨버린다면 그 무언가가 화가 나 저에게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하나하나 룸을 돌며 체크 중에 5번 방을 확인하던 도중 TV 앞에 서서 기계와 마이크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은 활짝 열어둔 상태였는데요. 기계를 확인하는 도중에 사람이 곁눈질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옆이 보이잖아요. 열려있는 문에서 무언가 쓱 지나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저 정말 그때 심정지 오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왼쪽 가슴이 갑자기 덜컥하는 느낌이 들면서 심장이 아플 정도로 뛰었습니다. 문은 열려있는데 아까 뭐가 쓱 지나갔고 확인은 둘째치고 내가 지금 4층으로 가려면 뭔가가 지나간 복도로 나가야 하는데 진짜 미치겠는 겁니다. 그대로 굳어서 열려있는 문만을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나 무전기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로 소곤소곤하게 지금 5층 CCTV로 누가 있는지 좀 봐주세요. 뭐라고? 잘 안 들린다. 크게 얘기해. 제가 크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발 누가 있는지만 좀 봐주세요. 5층 CCTV 보라고. 누가 있나?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다는 대답을 듣고 나서야 굳은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손이 정말 덜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곤 조심히 문 쪽으로 걸어가 복도를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너무 겁먹어서 헛것을 본 걸 거야 다짐하며 떨리는 손으로 카트를 끌고 6번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지금 룸 체크하고 있어. 근데 내 뒤에 누구야? 무전을 듣자마자 저는 모든 걸 던지고 소리치며 4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사실 내 뒤에 누구냐고 무전한 거는 CCTV를 보며 겁먹은 것 같은 저를 놀리려고 과장님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저 혼자만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6번 방에서 계단 쪽으로 가려면 1번 방을 오른쪽에 두고 지나쳐야 하거든요. 소리 지르면서 뛰어가는 저에게 보인 문이 활짝 열린 1번 방 안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게 제가 헛것을 본 것인지 아님 진짜 뭔가 서 있었던 것인지 생각하는 걸 포기했었습니다. 지레 겁먹어서 헛것을 본 거라고 사실상 합리화를 하고 못 본 채 했던 것 같네요.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날 이후로 저는 5층엔 절대 저 혼자 올라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내 목에 칼을 들이밀면 올라가긴 하겠지만 진짜 웬만한 이유 아니고서야 5층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래타운에서 일을 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는 노래타운이 진짜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일하던 노래타운 주변에도 거의 한 블록 간격으로 노래타운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다만 노래타운 업종에서도 역사가 길고 자금이 얼마 정도 되냐에 따라 생존 유무가 갈렸기에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반면에 제가 근무하던 곳은 장사가 잘 되어 가게 확장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증축을 하는 건 아닌데 다른 노래타운을 인수하여 그곳에서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일 한가할 때는 인수한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신규 매장에 가서 식기나 기타 비품을 갖다 두거나 청소를 하는 등의 오픈 준비를 했었습니다. 새로 오픈하는 곳도 거의 20개 정도의 방이 존재해서 규모가 꽤 큰 편이었죠. 다만 평일에는 본진도 한가로운데 새로 오픈한 이곳은 얼마나 더 한가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주방 이모도 구하지 않았고 평일에는 오후 5시에 오픈해서 새벽 2시나 3시에 손님이 없으면 마감하고 본진으로 넘어오는 식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술집 안주야 대부분이 튀기거나 물만 넣고 끓이면 되는 간단한 것들이 대부분이었기에 직원들이 하루하루 돌아가며 신규 오픈 매장을 지키다가 본진으로 왔었습니다. 위의 이야기 때는 신입이었지만 지금 쓰는 이야기 당시에는 중관리자 직책을 맡아 근무를 했었습니다. 하루는 출근 준비를 하고 약간 늦은 감에 택시를 잡아서 출근하고 있던 중에 신규 매장에서 근무할 차례인 직원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오빠 혹시 지금 어디쯤이야? 왜? 나 늦어서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아니 여기 지금 좀 이상해서 출근하고 와주면 안 돼. 이상하다니 뭐가? 이게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좀 와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일단 알겠다고 답한 뒤 본진으로 먼저 출근하여 근무복으로 갈아입고서 그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이 열리자 그 친구가 저한테 달려오더니 너무 무서워서 못 씻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왜인고 말을 들어보니 오후 5시에 출근해서 불을 켜고 대충 주방에 안주 만들 준비를 해두고 룸마다 불을 켜고 바닥 청소도 대충 하고 카운터에 앉아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냥 핸드폰을 쭉 보면서 지루해하던 차의 카운터 뒤쪽 룸에서 노래가 들리더랍니다. 이상하게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이 친구가 매장 오픈한 뒤로 손님은 한 팀도 오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남자도 아닌 여자다 보니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노래가 들렸다가 말았다가 다시 들렸다가 말았다는 겁니다. 무서워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는 아예 가지도 못하고 있고 카운터에도 못 앉겠기에 제가 오기 전까지 주방의 모든 불을 다 켜둔 채 긴장하고 있었대요. 제가 일단 그 매장에 들어온 이후로 노랫소리는 듣지 못해서 사실 의아하긴 했어요. 얘가 여기 있기 싫어서 나한테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근데 같이 담배를 피우면서 보니까 애 얼굴이 거짓말을 하는 얼굴은 아니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해준다 하고 과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친구가 저에게 해줬던 얘기를 쭉 해줬고 여기 있기 무서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네가 거기 있고 걔 이쪽으로 보내. 그럼 되지. 너 넘어오고 나보고 있으란다. 너 물건이랑 옷 챙겨서 넘어가라고 얘기하고 그 친구는 미안하다고 얘기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사실 저는 그 매장에 있는 게 좋았어요. 손님도 오지 않아 정말 한가했거든요.
이게 웬 봉이냐 싶어 카운터에 앉아서 핸드폰을 쭉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담배 한 대 피러 계단문을 열고 나가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들어오는 찰나에 제 귀에 노래 반주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살짝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지? 왜 반주 소리가 나지? 오늘 휴무인 애들이 나 담배 피울 동안 들어와서 노래 부르나 싶어서 카운터 안에 있는 노래방 관리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코인이나 시간을 넣지 않으면 기계는 작동하지 않거든요. 프로그램 화면 모든 방에는 코인이나 시간이 입력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선명하게 들려오는 노랫소리.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시 저는 소리가 나는 방을 찾으러 천천히 매장을 돌아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카운터 우측에 있는 1번 방부터 천천히 순서대로 방을 돌았습니다. 정확히 카운터 바로 뒤에 있는 12번 방에서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단 살짝 방안을 봤는데 마이크 2개 모두 충전기에 꽂혀 있었고 코인이나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노래 반주는 계속 나오고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는 건 마냥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라드 노래였던 것 같고요. 목소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간이라고 해야 할까요? 중성적인 목소리가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너무나도 또렷이 들렸습니다. 지금 소름이 너무 돋아요. 노래가 시작되면 천장에 달린 미러볼이 돌며 조명이 어둡게 조절되는 게 정상인데 제가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는 방은 미러볼이 돌지도 조명이 어둡지도 않은 그냥 빈 방입니다. 모든 게 그냥 빈 방인데 스피커에서는 반주가 나오고 누군가가 노래를 불러요. 소름이 너무 돋았습니다. 혹시나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사실. 노래타운들이 너무 가까운 거리에 밀집돼 있다 보니 무선 마이크의 경우 채널이 겹쳐서 다른 노래타운의 손님이 노래 부르는 게 가끔씩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반주 없이 단순히 사람 목소리만 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반주까지 들리잖아요. 무슨 용기였는지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마이크 전원을 모두 끄고 혹시 몰라 기계의 전원까지 내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노래를 부르는 그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뭐지 단순히 그냥 환청인가? 생각이 들어 다시 전원을 모두 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노랫소리는 들리지 않길래 역시 그럼 그렇지 잘못 들은 거구나 싶어서 피식 웃으며 카운터로 걸어오는데 3번 방에서 노래 반주와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멍하니 3번 방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손님 한 팀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일단 손님들을 맞으러 갔습니다. 룸비를 결제받고 메뉴판 하나를 챙겨 방 안내를 하려는 찰나 3번 방으로 갈까란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3번 방으로 안내를 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노랫소리는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주문을 받고 안주를 준비해 갖다 주고 나니 뭔가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같은 공간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 두렵거나 소름 돋는 기분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손님이 놀고 놀고 술값 계산하면서도 방에 대한 그 어떤 얘기도 없이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괜한 생각을 했구나 싶었어요. 피곤해서 환청이 들린 거겠지 싶었고 저에게 연락했던 그 친구도 뭔가 잘못 들은 거겠거니 싶었습니다. 대충 방 치우고 설거지해버리고 있는데 본진에 손님이 많아져서 신규 매장은 그냥 마감하고 넘어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손님이 나간 이후로 노랫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제가 모든 방을 돌아다니며 노래방 기계의 전원을 끄고 방 조명을 끄는 와중에도 아무런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일을 잊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 이후 한 달 정도 지났나? 신규 매장에서 주말 근무를 하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대충 새벽 5시 정도까지 녹초가 되도록 일하다 보니 밥도 못 먹고 있는 상태였고 새벽 5시가 넘으면 손님들도 잘 안 오거든요. 마감하기 전에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본진에서 일하는 주방 이모가 찾아왔습니다. 이모가 왜 퇴근 시간 지나 여기 오셨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너 밥도 못 먹고 일한다고 해서 밥 해주러 왔다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먹고 싶은 게 있냐는 물음에 저는 그 이모가 해주는 매삼찌개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안주 중에 매콩 삼겹볶음이라는 안주가 있는데 거기에 김치 넣고 김치찌개 끓이듯이 이모가 끓여주던 건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저 매쌈찌개요라고 했더니 이모가 웃으면서 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밥 먹고 하자라는 생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주방 이모가 가게를 쓱 보더니 가게가 너무 음침해. 그리고 분위기도 별로야. 아사 직전이었던 저는 사실 듣는 둥 마는 둥 밥 먹기 바빴고요. 대충 그래요. 왜요? 라고 답변했는데
이모가 잠깐 동안 뭔가를 생각하더니 저에게 얘기를 하나 해줬습니다. 사실 저번에 이모 친구가 가게 확장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한번 방문을 했다 합니다. 얘기하기 전에 잠깐 생각했던 게 친구분이 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길 망설였는데 신내림받아서 무당 일을 하는 분인데 주방 이모랑 진짜 너무 친한 친구다 보니 축하차 방문을 했대요. 어차피 평일이었고 별로 바쁘지 않으니 주방 이모는 연락받고 친구분이 방문한 신규 매장으로 넘어오셔서 직접 메뉴판 들고 마음에 드는 방 골라서 들어가라며 안내까지 하셨는데 둘이 같이 걸어가는데 빈 방에서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하고 바로 옆방에 손님들이 노래 부르며 노는 방을 골똘히 바라보더랍니다. 그래서 주방 이모가 왜 그러는데? 문제 있어? 라고 물으셨대요. 그러자 아니 가게에 왜 저런 게 있어? 빈 방에서 가만히 노래 부르다가 옆방에 노래 시작하고 신나게 노는 소리가 나니까 얘가 표정이 싹 바뀌더니 옆방으로 쓱 넘어가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춤추고 난리를 치는데 그러다가 노래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만히 서 있더랍니다. 다시 노래가 나오면 또 미친 듯이 춤추고 난리를 치는 행동을 반복하더랍니다. 30대 정도로 돼 보였다고 하는데 남잔지 여잔지는 확실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당 친구분은 그래도 사람들한테는 크게 영향 끼치는 애는 아니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야